이렇게 볼게요. 우선 2회차 안 벗고 기출시험지 2023년도 기출 문제였고요. 이거 8번부터 진행해 볼게요. 테스트 8번 문제를 보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건 항등식이 주어져 있어. 그래서 항등식을 잠깐 한번 써볼 텐데, 써봤을 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개수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합을 물어보나요? 아니면 개수들을 직접 구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걸 이제 문제에서 질문하는 거거든. 근데 문제를 봤을 때 유형이 두 가지야. 이렇게 문제 항등식 줬을 때 첫 번째 질문하는 건 개수들의 합을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A0부터 A5까지 또는 홀수 번째만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짝수 번째만 물어볼 수 있어. 이때 만약 개수들의 합을 물어보는 유형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반복되는 친구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x 더하기 1이라는 그 반복되는 식이 우리는 1 되는 값, 빼기 1 되는 값 또는 0 되는 값 정도를 찾아서 넣어서 우리는 더하거나 빼면 이제 홀수 번째 또는 짝수 번째 나오는 거지. 지금은 1 되는 값 구하면 A0부터 A5까지 개수들의 합인 거야.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걸 보면 개수들의 합을 물어보나요? 아닌 거 맞죠? 그쵸? 개수들에다가 뭔가 장난을 쳤으니까 개수들의 합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개수를 각각 뭐 해야 돼? 찾아주세요 인 거야. 문제 유형을 친구들이 자꾸 곱씹어보면 개수를 뭐 해야 된다고? 각각 찾아야 되는 거야. 이때 각각 찾아야 되는 이 친구의 문제 풀이 방법은 뭐냐면 반복되는 친구식으로 x 더하기 1로 나누어 보는 거야. 계속 나누다 보면 이제 우리는 연조리제법 괜찮을까? 조리제법이라는 게 나눈식이 1차일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친구인데 걔를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쓰는 거야. 지금은 몇 제곱까지 있어요? 얘가 4제곱인 거니까 우리는 4번의 조리제법을 써야 되는 거야. 괜찮을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친구들을 식을 써보면 개수들이 다음같이 이렇게 나올 거야. 첫 번째 좌변에 있는 식을 써보면 1, 0, 0, 0 4차, 3차, 2차, 1차 그 다음에 몇 차? 상수 0차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는 이제 조리제법을 써본다. 나눈식이 누구이므로? x 더하기 1이므로 x 더하기 1이 0 되는 값 하나 띡 써주고 여기 이제 첫 번째 내려주면서 곱한 다음에 더하고 곱한 다음에 더하고 곱한 다음에 더하고 곱한 다음에 더하면 0 이렇게씩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해야 돼. 왜? 몇 제곱까지 있기 때문에 4제곱이니까 4번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빼기를 해서 또 우리는 연조리제법 써주면 그대로 쓰고 곱해서 더해주고 곱해서 더해주고 곱해서 더해주면 이렇게씩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x 더하기 1로 또 나누면 그대로 쓰고 곱한 다음에 더해주고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6 나오네. 마지막이겠네요. 빼기를 쓰고 그대로 한번 쓰고 더하면 마사 이런 형태로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는 요 나머지들 또는 요 몫을 가지고 누구를 나타낼 수 있냐면 얘네들이 각각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얘가 A0 상수함, 그 다음 얘가 A1, 얘가 A2, 얘가 A3, 이 친구가 A4가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구? A3에는 2배를 하래요. 그럼 마팔이라는 값이 될 테고 A2는 3배를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1은 4배를 해서 계산해주면 끝. 이런 느낌이에요. 유형을 좀 두 가지가 있어. 문제 반복되는 유형이 나오면 나는 개수들의 합을 물어보느냐 개수를 각각 찾아주세요 하면 이렇게 문제풀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8번을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오게 되면 9번 문제에서는 x8제곱 빼기 1이라고 해서 또 나누었다 이런 멘트 있으니까 기본 태도는 검산식을 쓴다. 이러면서 검산식을 쓸 때 나머지라는 건 rx라고 쓰진 않고 나눠 떨어진다라는 멘트 없으니까 우리는 나눈식이 2차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얘를 먼저 볼 텐데 얘가 0 되는 값을 구한다면 구해지나요? 얘 0 되는 값 몇인지 나와? 나오죠. 근데 0 되는 값이 2차식이니까 원래는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된단 말이야. 2개 나오면 그냥 넣으면서 연립하면 되는데 1개밖에 없어. 그럼 이때는 우리는 함수값의 표현은 의미가 없어.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완전 제곱식 x 빼기 1 제곱으로 우리는 나눴다 이런 멘트인데 살짝이 얘랑 비슷하지 않아? 얘가 식이 지금 이렇게 써져 있지만 우리는 이 친구의 표현을 8번 문제랑 연결시켜서 보면 요런 느낌이야. 여기에 이제 어떤 개수 하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어떤 개수 하나 있어서 x 빼기 1 되고 그 다음에 요런 느낌으로 표현을 살짝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저 친구처럼 반복되는 식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을 나눈 나머지 이 풀이는 쌤은 연졸제법이 원래 진짜 개념이야. 연졸제법. 그래서 연졸제법으로 좀 설명하려고 좀 식을 살짝 변형했는데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보면 되는 거야? 얘를 직접 이제 우리가 연졸제법 써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8, 7, 6, 5, 4, 3, 2, 1 상수 스르륵.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눈식 x 빼기 1로 나눴는데 완전 제곱식 2번이잖아. 그럼 조리제법도 몇 번만 쓰면 돼? 2번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1하고 1, 1, 1 괜찮나? 지금 나 잘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 괜찮죠? 그럼 여기 마지막은 0 그쵸?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야. 이번에는 1 쓰고 여기 1 하면서 2, 3, 4, 5, 6, 7, 8 스르륵 괜찮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친구에서 식을 우리가 관찰해야 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qx라는 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친구가 누구냐면 얘가 0인 거야. 얘가 요 자리잖아. 왜 옆에서 배웠던 것처럼 얘가 0인 거고 얘가 몇이야? 8인 거야. 그럼 우리는 식이 결론적으로 요렇게 요 자리에 들어갈 게 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관찰하려는 건 누구? qx라는 거니까 qx는 이 친구 가지고서 0차, 1차, 2차 하면서 식을 써보면 얘는 몇 차 나와요? 6차 나오나? 이렇게 식 되는 거 괜찮나? 이렇게 식이 나와 버리는 거야. 이해될까요? 동의할까?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qx가 나왔으니 여기다가 2를 넣어가면 계산하면 2의 6제곱, 2의 6제곱 얘네들 계산해서 더하는 그런 느낌. 뭐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또는 멋있는 거는 qx를 구하라는 말은 솔직히 없었어. q에다 몇 넣은 거야? 2 넣은 거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내가 요 식을 조리제법을 통해서 연조리제법 쓴 식을 검산식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써지는 거거든. x-1의 제곱 qx 그 다음에 8x 빼기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솔직히 qx를 구하지 않고도 우리는 2를 넣은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왜냐면 2를 넣으려고 하니까 솔직히 계산이 너무 힘들잖아. 설마 이렇게 계산할까? 만약 2의 6제곱, 2의 6제곱, 2의 6제곱이면 괜찮은데 좀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입력해봤더니 여기다 그냥 2를 이쁘게 넣어주면 2의 8제곱 빼기 1은 얘는 2 넣으면 1이니까 q2만 남을 테고 이 친구는 2 넣어주면 8 남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2의 8제곱에서 9 뺀 거. 2의 8제곱은 256이잖아. 256에서 9 뺀 값 해주면 정답 1번 나오나요?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두 개 문제가 똑같은 유형이야. 보면은 완법구가 문제수만 많을 뿐이지 중복되는 게 좀 많더라고. 그 다음에 12번. 12번 문제에서는 복소수야. 복소수 문제 유형 나오면 우리한테 다음같이 거듭제곱 이렇게 나오면 얘는 무조건 규칙성이 있을 거야. 규칙성이.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기보다는 하나하나씩 쪼개가면서 우리가 식을 관찰해 볼 거야.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두고 문제 푸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복소수라는 건 무조건 누구? 분모에 허수단위 i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우리는 켤레 복소수 작업을 해줘야지. 그럼 이렇게 식을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살짝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이 표현보다는 얘와 같은 표현이 더 많이 나올 거야. 맞아요? 얘는 좀 특이하잖아.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기 몇? 제곱하면 뭐돼? i 되잖아요. 그쵸?
제곱하면 I 돼요. 이 친구 제곱하면 I 돼요. 분모 제곱하면 2, 분자 제곱하면 2I. 약분하면 I. 그럼 I의 주기가 몇이야? 4잖아. 그럼 우리는 얘를 몇 번 곱하면 1대? 8번 곱하면 1대. 그래서 주기 8이야. 또는 여기 45도 숨겨져 있는 거 보여? 아니, 좀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요. 미안해 친구, 아는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복소 평면이라는 걸 쓸 텐데 이 친구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거듭 제곱을 해서 규칙을 찾아보면은 8개씩 반복할 거야. 괜찮겠죠? 얘는 그래서 좀 특이해서 제곱하는 친구라고 많이 알려드리는데 아무튼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친구 또 따로 보면 2분의 루트 3 빼기 i라는 이 친구도 좀 특이한데 얘는 제곱하면 누구 돼요? 세제곱하면 누구 돼요? i 또는 마이너스 i 이런 거 되는 거 좀 애매한가? 얘가 주기가 몇이냐 라고 먼저 얘기해 준다면 얘는 주기가 12개. 주기가 12개인 거야.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얘를 뭐 해봐야 돼? 거듭 제곱을 해봐야 돼. 우선 제곱해보면 4분의 얘 제곱하면 몇 나와요? 2, 그 다음 빼기 2루트 3 i가 나와. 그럼 살짝 4에서 2 약분시켜주면 1 빼기 루트 3 i라는 친구 나오는데 얘 특이하잖아. 얘 오메가 아니야? 세제곱하면 뭐 돼? 마이너스 1 되거든. 괜찮아요? 얘는 세제곱하면 마일 되는 거니까 이 친구를 우리는 제곱하면 얘가 됐고 얘를 세제곱하면 마일인 거니까 우리는 얘를 6번 곱하면 1 될 거 아니야. 제곱한 다음에 6제곱했으니까 1 되려면 12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거야. 괜찮겠습니까? 뭐 이런 느낌이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우리는 이 친구의 식을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식을 거듭 제곱의 넘버링은 좀 달라요. 얘는 n 더하기 3번을 곱해야 되고 얘는 n 빼기 3번을 곱했을 때마다 우리는 얘네들을 더한 값이 몇이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값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얘를 거듭 제곱한 거랑 얘를 거듭 제곱 동량 계산해서 얘는 계산하다 보면은 허수부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존재하는 경우, 허수부가 존재하는 경우랑 얘도 허수부가 존재할 텐데 얘네 동량 계산하면 지워질까? 얘는 루트 3 i라는 걸 가지고 풀 테고 얘는 루트 2 i라는 걸 가지고 풀 텐데 동량 계산하면 허수부 지워질까? 안 지워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네들의 합이 마이너스 1 되려면 얘가 마일이어야 되고 이 친구는 또한 마일이 되는 걸 찾아야만 마이가 나올 거야. 괜찮을까? 좀 쉽게 다가가자. 왜냐면 이걸 손으로 내가 다 보여줄 수 있는데 지저분한 풀이보다는 결론을 보면 어차피 얘도 거듭 제곱 얘도 거듭 제곱해서 더해서 우리는 마이라고 하는데 넘버링이 달라. 그럼 따로따로 보는 거잖아. 근데 얘를 이제 거듭 제곱하면서 만들어진 애들이 8개의 종류가 있대. 얘는 12개의 종류가 있다는 거야. 그럼 걔네들을 막 더하고 해서 마이 되는 경우를 보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냐면 얘가 마일이고 얘가 마일 이거밖에 없다. 괜찮을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친구가 마일 되는 경우랑 이 친구가 마일 되는 경우를 우리가 n이 되는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거야. 아까 이거 우리 기억해? 이 친구 제곱하면 마일이었으니까 얘는 6번 곱하면 마일이잖아. 얘는 6번. 그럼 얘는 4번 곱하면 마일이지. 왜냐면 8번 곱해서 1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n 더하기 3이라는 값은 누구? 6 가능하고 그 다음에 12를 더한 18도 가능하겠지. 왜냐면 주기 때문에 반복할 테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다 12를 더할 때마다 계속 가능한 거야. 이 정도. 그 다음에 요 n 빼기 3이라는 값은 n 빼기 3은 주기가 8이면 얘는 마일 되는 경우가 첫 번째가 4번 곱했을 때거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주기가 8이니까 12 더하고 그 다음에 8 더하면 20 되면서 28 되면서 요런 애들 나오겠죠. 8 더한 거 맞지? 8 더하기 2상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거. 요런 느낌? 그럼 이때 이제 우리는 n 값을 구해서 둘 다 만족하는 n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n이 3 나오고 그 다음에 15 나오고 27 나오며 가고 얘는 7 나오고 15 오케이 끝났네요. 최소값 15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될까? 그러니까 주기를 좀 기억해야 되는 친구. 적절히 변형해서 너희들이 아는 걸로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 복소수는 설명이 원래 더 많아. 근데 조금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 풀이하는 걸 보면. 그 다음 13번 가보겠습니다. 13번 문제에서는 이제 항등식이 나왔을 때 항등식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항등식에서 배운 개념은 수치 대입 또는 개수 비교를 한다. 뭐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거 갖다 버리고 그거 못하는 사람 없어. 항등식이라는 걸 우리가 접하게 되면 항등식은 쌤은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요. 표현만 다르다. 좌변 우변이 뭐 한 거야? 똑같은 식이야. 근데 진짜 똑같게 주면 의미가 있어? 없어. 똑같은 식인데 무엇에 관찰을 하라고 문제를 내는 거냐면 표현만 다른 거니까 식은 똑같은데. 그래서 표현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식을 보면 항등식인 건 모든 실수라는 멘트 때문이거든. 다들 동의하죠? 그래서 다음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좌변에 있는 식. 그럼 얘만 봤을 때 와우, 옥으로 표현되어 있네. 그 우변도 뭐 가능?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지? 라는 생각을 첫 번째 가질 거라고. 이렇게 식을 써놓고 우리는 좌변 우변이 똑같아야 돼.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우변을 인수분해할 수 있나요? 우변의 식을 인수분해하기에는 바로 좀 애매하죠. 그래서 다시 식을 표현을 관찰하면 좌변을 곱해서 만든 건데 몇 차식 정도밖에 안 돼? 2차식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PP를 곱해서 2차 만들어진 거니까 P는 1차식이겠지. 그럼 P의 또 최고차항 개수는 몇이겠니? 얘가 X제곱 개수가 1이니까 PX랑 PX를 곱해서 최고차항 개수 1 만든 거 아니야? 그럼 PX의 최고차항 개수는 1 또는 마이너스 1도 됩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마이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 마일 곱하기 마이를 곱하면 1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포인트야. 문제에서 우리는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최고차항 개수 1인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서 PX가 X 더하기로 시작할 수도 있고 또는 PX가 누구로? 빼기 X로 시작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빼기도 가능한 건 왜냐면 PP 똑같은 거 곱하면 마이너스 곱한 건 몇이야? 플러스 1 되잖아. 요게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PX라는 걸 제곱해서 1 되는 거니까 제곱해서 1 되는 값은 뿔마 1. 오케이. 요런 느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관찰해보면 내가 이 친구 식을 모르니까 얘를 A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 얘는 그냥 B라고 할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요 식을 여기에 그냥 넣어버려. X 더하기 A 그 다음에 X 빼기 X 더하기 A 빼기 2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항에 X의 개수가 있으니까 이제 X의 개수를 관찰하는 거야. 그럼 X의 개수는 몇 나오냐면 2A 빼기 2가 4라는 값 나오네요. 그럼 A가 몇이에요? 3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PX라는 식은 X 더하기 3일 수 있고요. 괜찮죠? 또는 아래에 있는 식도 해야 되죠? 마이너스 X 더하기 B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에서 2를 뺀 거 얘도 이제 전개해서 X의 개수가 몇 되도록? 마이너스 4가 되도록 또 우리는 개수 비교하는 거야. 이거 잘못 썼다. 여기 잘못 썼네요. 얘가 마이너스 4구나. 그쵸? 마이너스 4는 게 잘못했어요. 그럼 여기 다시 한번 갈게요. A 값 몇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나온다. 이렇게 해서 X 빼기 1 하나 만들어지고 밑에 있는 친구의 식에서는 전개 개수 비교 잘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 계산하면 B 값 몇 나와요? 3 나와요. 밑에서 B 3 나오는 거 괜찮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마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친구 구해야지. A 값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그럼 A 값을 우리는 이 친구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식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 빼기 1 얘는 빼기 3인 거야. 그럼 전개하면 얘가 3이다. 그럼 여기서 B를 3 쓰면 이 친구는 1 되는 거니까 상수항 똑같이 3 나오네. 그럼 이때 우리는 A 값은 누구? A제곱 더하기 2A가 3 이항하면 빼기 3 한 게 0이 되는 A 값을 물어보는 내용이야.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P가 두 개 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P5를 또 구해보면 P5라는 값은 될 수 있는 게 이 친구는 4, 이 친구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A를 또는 P5를 뭘 골라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몇 나와요? 마3과 마2, 마5가 정답. 그래서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최고차항 계수가 누구? 마이너스여도 되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4번 문제에서는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몇 자리? 1자리인 2차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fx는 살짝 x제곱 샬랄랄라 라고만 대충 살짝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수 알파 베타는 그냥 2차 방정식 하나 만들자. x제곱 빼기 5x 잘못했잖아요. 빼기 3x예요. 빼기 3x 빼기 5는 0이라는 이 녀석의 두 근을 우리는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우리는 이때 두 근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은 많아. 대입하면 성립한다도 있고 또는 근과 개수의 한계라는 걸 쓸 거야. 그럼 두 근의 합은 몇 나와요? 3 정도 쓸 수 있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5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근을 구하지 않고 근을 다음같이 가정을 한다면 그게 가는 기본 태도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f에다가 알파 넣으면 베타 나온다. 또는 f에다가 베타 넣으면 알파 나온다. 다음 같은 이제 함수값 표현 줄 테니 무엇 하라는 거야? 식 작성 한번 해봐. 이런 유형이거든. 그럼 쌤은 여기서 문제풀이는 알파 넣었을 때 베타 나오면 좋냐? 알파 넣었을 때 뭐 나오면 좋아? 알파에 대한 식인 게 좋을 거 아니야. 그래야 식 작성을 할 수 있거든. 그럼 요 베타라는 친구를 요 식에서 알파로 바꿀 수 있겠네?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알파가 될 테고 이 친구도 3 마이너스 베타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얘네들 가지고 식 작성을 좀 더 이쁘게 하려면 나는 이쁘게 정리합니다. 빼기 3은 0 또는 f 베타 더하기 베타 빼기 3은 0. 쌤은 함수값 표현 나오면 식 작성을 함수값이 같아야만 식 작성이 편하다라 생각해서 항상 능력으로 만드는 거야. 만약 같은 값이었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이런 거 있잖아. f에다가 1 넣으면 몇 나와? 3 나와 라는 이런 함수값 표현은 사실상은 나머지 정리를 배웠다면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라는 표현인 거야? 3이라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함수값 표현은 우리는 식 작성한다 라고 이제 나머지 정리 배우면 마스터 되어 있어야 됩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값 표현 이쁘게 나타낸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는 이 친구들 가지고 뭐 해야 돼? fx라는 걸 구해야 되니까 내가 이 친구 밑에다가 fx를 먼저 딱 쓸게. 그럼 알파 넣으면 뭐 나왔어? 알파 빼기 3이 더해졌고 얘는 베타 넣으면 베타 빼기 3이니까 fx는 여기에 뭐 쓰면 돼? x 빼기 3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때 우리는 요 식에다가 뭐 넣으면 0 돼? 알파 넣으면 0 된다. 베타 넣으면 0 된다인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은 누구를?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근데 f는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인 2차니까 1 쓰는 건 자유. 안 써도 상관없지만 강조해야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친구만 관찰하면 된다. 얘는 누구냐면 이 근 가지고 이 친구 식을 x 빼기 근, x 빼기 근에서 식 작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는 저 친구 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므로 그대로 가져와도 되는 거죠. 1이 아니면 1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fx는 완성됩니다. x제곱 빼기 4x 빼기 2. 그래서 fx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무엇? 6 한번 넣어봐. 이러면서 풀어주는 유형입니다. 함수값의 표현 무엇 할 수 있다? 식 작성. 알파를 넣었을 때 알파여야지 베타면 바꾸자. 이러면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 15번 문제에서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b는 0이라는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요.
근에 대한 정보는 없어. 그냥 넘어갈게. 근데 문제에 이런 거 나왔네. 두근의 차의 절대값 씌운 거. 이 말은 그냥 두근의 차를 말하는 거야. 그럼 두근의 차는 뭐 하면 돼? 합곡구에서 곱셈 공식 변형하면 되잖아. 그럼 그걸 바로쯤은 쓸게요. 그럼 얘는 식이 이렇게 나와요. 4a 제곱 마이너스 4b 이렇게 식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몇보다 6보다 작아지도록 이라고 나와 있는 건 근호 안에 있는 식의 값이 누구보다 작으면 돼? 36보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약속해야 되는 건 근호 안에 있는 값은 0 이상이어야 되겠죠. 왜냐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값이 존재하지 않거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친구 모르는 거 두 개인데 식은 하나야? 어떻게 풀어? 문제에서 수의 책에 자연수 AB라고 줬습니다. 그럼 이제 AB를 우리가 하나씩 넣어가면서 이제 관찰하는데 이때 관찰력은 4, 4, 4, 4의 배수인데 그냥 두고 풀지는 않겠죠. 양변에 4로 나누면 좀 더 이뻐지는 식이 나와요. 값이 좀 작아져서 A를 내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B가 될 수 있는 값은 누구? 1 가능하겠지. 이러면서 순서쌍을 구하는 거야. 1,1 그 다음에 A가 1이면 더 이상 되는 건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음수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럼 A가 1, 2 아니라 이번엔 2라고 하면 1 가능하고 2,2도 가능하고 2,3, 2,4도 가능하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A가 3이면 B가 1인 거 가능하고 2인 거 가능하고 어디까지 가능해? 3,9까지 가능하겠죠. 왜냐면 A가 3이면 B는 9. 왜냐면 0 이상이거든. 근호 안에 있는 식의 값은. 그 다음에 A가 4면 1은 돼 안 돼? 안 돼. 왜? 9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이때 4를 넣으면 B는 몇부터 가능해? 8부터 7은 안 되잖아. 7이면 9가 나오니까. 그치? 그럼 8부터 우리는 몇 가지? 16까지 가능하겠지. A, B는 범위가 없어. 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주세요. 그럼 이제 5를 하게 되면 A가 5라고 하게 되면 이때 우리가 가능한 건 누구? 5를 넣어주면 이 친구는 몇 나와요? 25 나오니까 B가 될 수 있는 값은 몇인가요? 식이 A, B가 우리한테는 자연수인 거고 그럼 여기서 또 5부터 해서 5는 몇이냐? 25니까 B가 될 수 있는 값들은 17? 너무 많은데? 이렇게 계속 구하는 건 아니잖아. A 빼기 B가 2근 이거 근의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근의 정보가 5터 나온 것 같은데 근의 정보가 있어야 우리는 두근의 차가 6보다 작아요 라고 우선 요거 하나 설명해야겠다. 여기 숨겨져 있네. 두근의 차를 했는데 무엇 가능하다라고 돼 있냐면 대소관계를 한 거야. 그럼 두근의 차가 대소관계가 되었다라는 건 우리는 이 근은 무슨 근은 아니어야 돼. 허근이면 두근의 차 뭐 나와? 순허수 나올 거란 말이야. 순허수가 대소관계가 가능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숨겨져 있었던 거네. 두근의 차가 누구보다 작다라는 대소관계가 있으니까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실근은 판별식 D를 써주면 A제곱 빼기 B라는 값은 0보다는 뭐 해줘야 된다? A, 맞는데? 이것도 그냥 끝나버렸는데? 개수가 이상하게 너무 많은데요? 쌤이 뭐 잘못 풀었나? A, B가 문제 잘못 썼다. 와, 죄송합니다. 문제를 잘못 썼네. 빼기였네요. 문제 잘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썼어요. 문제 잘못 썼어요. 여기는 더하기 B가 되고 우선 실근 갖는다 적분하고 여기서는 이렇게씩 써줘야 되네. 그럼 얘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이제 그럼 고르기 편해질 거예요. 빼다 보니까 개수가 너무 많아서 오류가 생겼는데 A제곱 더하기 B는 36보다는 9보다는 작아요.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해. 자연수 A, B니까 얘는 무조건 만족할 거야. 그래서 A를 우리는 1부터 해서 세고 2부터 그 다음에 3은 안 되네요. 1일 때 B가 될 수 있는 거 몇 개? 1, 2, 3 해서 7까지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 A가 2라면 B가 가능한 건 1, 2 해서 몇 가지?
4까지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7개, 4개 더하면 11개. 식을 잘못 썼네요. 지금 분필로 묻어 있어가지고 더하기랑 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골라봐 이런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16번 가보겠습니다. 16번 문제 유형은 2차 함수에 우리는 그래프 당연히 그려볼 텐데 문제에서도 언급을 했어. 무슨 점? 꼭지점이라고 돼 있어. 근데 우리는 A가 양수야 음수야? A가 양수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꼭지점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왜? 두근의 합의 평균, 두근의 합이 너무 이뻐. 2라는 값 나오니까 꼭지점은 1, 라는 값 나올 테고 1을 넣어주면 우리의 꼭지점의 y좌표는 9. 와 너무 이쁘네. 그래서 1,9라는 꼭지점이 있습니다. 그때 이 꼭지점 1,9라는 걸 가지면서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면 x축하고 만나겠니? 꼭지점 1,9야. 근데 아래로 볼록이면 x축하고 만나? 안 만나. 문제에서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서 땡큐. A는 음수, 최고차항계수 음수이며 우리는 이러한 꼭지점을 가지는 2차 함수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때 우리는 x축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대충 그려보면 이런 x축이 하나 만들어져서 이때 우리는 요 점, 꼭지점, x축과 만나는 점들을 알파벳을 써서 무슨 도형 만들어져?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지네. 그래서 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가 몇? 27이래요. 그럼 또 끝나서 높이가 몇? 꼭지점의 y좌표 9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두 근의 차가 몇? 6이라는 거야.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정보는 두 근의 차, x좌표, 가로선의 길이가 두 근의 차거든. 걔가 6이라는 거야. 그럼 2차 방정식 어떻게 써집니까? a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더하기 9는 x축하고 연립한 거니까 요 따구인 친구를 두 근의 차 똑같이 공식 살짝 쓰거나 합곱 구해서 근계간 구해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하면 식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4a제곱 마이너스 4a a 플러스 9라는 거에 루트 얘가 우리의 두 근의 차가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뭐 두 근의 차. 좀 더 멋있게 풀면은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대칭성에 의해서 얘가 3칸, 여기도 3칸 된다. 그럼 점C에 우리는 x좌표 정도는 요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니까 얘는 4,0 되고 얘는 마이너스 2,0 될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근의 합은 했으니까 이제 곱이 몇이라는 거 마팔이라고 해서 A값 구해도 되고. 풀이 방법은 많아요. 괜찮겠죠? 문제가 계속 뭔가 붙어 있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 보여드리고 있어요. 17번 문제 유형은 2차 함수 한 개 주어졌을 때 문제 질문하는 건 다음과 같은 것만 물어봐요. 2차 함수 한 개짜리 나오잖아. 만난다 이런 언급이 없는 거야. 누가 있을 거냐면 최대 최소의 언급이 있는 거야. 그럼 최대 최소의 언급이 있은 거니까 우리는 무엇 하면 돼요? 그래프 그려봐야지. 최고차항의 수가 1짜리인 거니까 아래로 볼록 그려놓고 그 다음에 대칭축은 표현하면 대칭축은 x는 a2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구간을 제시했어요. 그럼 함수 전체가 아니라 일부인데 만약에 우리가 0하고 2라고 했는데 0이라는 걸 잡아봐야지. 그림 그리면서 추론해야 돼. 첫 번째 0하고 2가 요따구일 수 있죠. A의 위치가 2보단 좀 커! 라고 하자고.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2보다 크다. 또는 같다는 셈은 크다에 좀 넣는 입장이거든. 안 넣어도 상관없어. 어디다가만 넣어주면 되는데 그냥 나는 크다에 넣으려고. 그럼 이때는 문제에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최소값이라는 건 미니멈. 얘가 누가 되냐면 2를 넣은 값이야. 그럼 얘가 20을 만족하는 A값 범위 만족하는 걸 찾아내는 게 첫 번째. 만족하면 끝. 만약 만족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A라는 값이 만약 문제에서 뭐라 했어? 양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해도 되겠다. 원래 이런 경우도 우리가 추론해봐야 되는데 A는 양수래. 그럼 얘는 할 필요 없지.
얘는 미안하지만 문제 조건 때문에 갖다 버리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이번에 이런 거 어때? 0이 여기 있고 2가 이런 데 있어. 그래서 함수가 이번에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우리는 A라는 거에 두 번째 범위 쓰면 괜찮을까요? 두 번째는 A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빼고 2라는 범위를 만족하면 이때 미니멈은 누구 나와? 누구 나온 거? 이 범위, 이 함수를 봤을 때 함수 일부 최소값 어디서 나와? A, 그쵸? 그래서 A를 넣은 게 20이다 해서 또 A를 넣으면 방정식이 풀린단 말이야. 근데 이걸 만족하는 A인지를 확인해야 돼. 그럼 이거 중에 하나의 A가 나오겠죠? 그때 이제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그냥 그리세요 밖에 할 말이 없어. 최대 최소의 언급 나오면 함수 전체든 일부든 그냥 그려버리는 거야. 그려버리고 대칭축의 위치를 모르는 유형이 나오면 케이스 나누어 본다. 넘어가시고요. 18번 문제는 오메가. 18번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서 친구들 19번도 똑같은 문제거든. 20번 문제 왜요? 와우. 잠깐만 20번, 23번. 뒤에 우선 20번 갈게요. 지금 오메가는 이거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오메가의 성질만 하면 되는 건데 우선 20번부터 먼저 할게요. 20번 문제는 x제곱 플러스 xy 빼기 2y제곱은 0이라는 열림 몇 차 나왔어요? 열림 몇 차예요? 친구들 말할 수 있어요? 열림 2차 방정식이 나온 거야. 그럼 열림이라는 방정식 풀이 방법은 뭐냐면 적절히 변형해서 미지수를 줄이는 거야. 미지수 줄일 수 있어? 바로 못 줄이잖아. 우리는 연립 1차, 이런 1차를 연립할 경우는 그냥 더하거나 빼서 하면 되는데 연립 2차는 포인트가 뭐냐면 미지수를 줄이긴 줄이는데 연립 2차는 이걸 기억해 하셔야 돼요. 1차식이 있어야 돼요. 1차식 있어 지금? 없죠? 1차식이 없으니까 너희들 1차식을 만들어야 돼. 만약 두 개 중 하나 1차식이면 한 문자로 정의해서 대입하면 끝이거든. 근데 1차식이 없네? 1차식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쌤은 세 가지야. 첫 번째가 연립 2차 방정식 나오면 인수분해하는 거야. 인수분해하는 거야. 왜? 2차잖아. 2차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1차 곱하기 1차 될 거 아니야? 1차씩 나오잖아. 인정? 그럼 두 번째는 연립 2차식이라며 2창을 소거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최고창 소거시키기.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이게 순서야. 인수분해 되는 거 안 되네. 최고창 소거했는데도 안 되네. 왜냐면 둘 빼면은 이게 만약 남았다고 해봐. x, y양이. 근데 x, y양은 문자 몇 개 곱해졌어? 2개 곱해졌으니까 2차야. x, y는 2차인 거야. 왜? 문자에 곱한 개수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창 소거도 안 돼 라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얘는 이제 마지막 필살기야. 1차식을 제작하기 위해서 강제로 너희들이 상수항을 소거시키는 거야. 상수항을 소거시키는 이유는 다시 인수분해 되게 하려고. 왜? 상수항을 소거시키면 0 될 거 아니야. 0 되면 인수분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 1번에 의해서 돼. 누구? 요걸로 문제풀이 돼요. 왜? 는 0이잖아. 그럼 얘는 이제 적절히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 되잖아요. x 빼기 y x 플러스 2y는 0 해서 이 친구 0, 이 친구 0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이때 우리는 1차식이 2개 나왔으니까 2개마다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첫 번째 x랑 y가 같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식에다가 이걸 넣는 사람은 없어. 방금 여기서 꺼낸 건데 아래식을 만족하도록. 그럼 x, y를 넣어주면 빰빰빰 x제곱은 7 나오겠죠. y를 x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때 x값 뭐뭐 나와? 루트 7 나오고 또는 x값 마이너스 루트 7 나오는 거 동의합니까? 그럼 y값도 있을 거 아니야? y값은 누구? x랑 y가 같다며? 그래서 x값 구한 걸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써주는 게 첫 번째. 끝이 아니야. 왜? 1차식이 하나 더 있으니 또 해야죠. 이번에 1차식 0되는 값은 x가 빼기 2y. 이렇게 해야 되겠다. y는으로 고치면 분수니까 꼴배기 싫잖아. 그럼 이제 x 자리에다 그냥 빼기 2y를 꽂아 넣어버려. 그럼 빼기 2y 넣으면 4y제곱 2y제곱 y제곱 그럼 7y제곱 나오네. 걔가 7이라는 거야. 그럼 얘도 y 값 풀어보면 y는 1 또는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럼 x값 궁금하잖아. 여기 1차식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야. 1 넣으면 x값 몇? y. x값 몇? 2.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이따구로 나오는데 해가 총 4쌍이 나온 거야. 그치? 그럼 4쌍 가지고 뭐하래요? 알파 베타 곱한 거의 최대값은 감사합니다. 7. 얘네들보다 얘가 더 크잖아. 7. 솔직히 부호 반대인 걸 봤을 때는 최대값은 아닐 테니 버려 써야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4번. 보니까 복소수가 조금 지금 뭔가 질문이 거의 다 나왔거든. 복소수가 괜찮아요. 복소수 단원 정도는 다시 공부하는 걸로 하고, 선생님이 요거 뒤에 문제들 먼저 다 풀게. 얘네들은 그래도 앞에서는 안 했던 문제들이어서 한번 해보면 24번 문제 가볼게요. 24번 문제에서는 n이라는 어떤 수식 하나를 줬어. 근데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승아, 자연수라고 얘기해서 마이너스 5n 세제곱 그 다음 7n 제곱 플러스 25n 빼기 54라는 요 식이 누구? n제곱 빼기 5n 더하기 6의 배수 이러는 거야. 그럼 배수 나왔으니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뭐야? 나머지 0 이거 먼저 떠오를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 해볼 거야? 직접 나눗셈 해보는 거야. 직접 나눗셈. 이 식을 누구로? 이 식을 누구로 나눠주면 되냐면 n제곱 빼기 n제곱 빼기 5n 더하기 6이라고 주어진 식으로 얘를 아까 우리 한 번 했던 거 기억하죠? 직접 나눗셈이라는 건 쌤은 동공의 이동으로 개수, 차수 비교하면서 식을 완성시키는 거야. 직접 그냥 나눠버리자고. 우선 4창 만들려면 용 괜찮죠? 3창 만들려면 만들어졌다. 만들어졌잖아? 그럼 여기에 1차식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2창 만들러 가자. 2창 만들면 너랑 상수항 곱할 거니까 안녕? 그럼 7n제곱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럽죠? 다시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3차식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다 나는 0n이라고 써놓을게. 왜냐면 n의 개수가 없어야 되거든. 있어버리면 n세제곱의 개수가 바뀌어버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7n제곱 찾으려면 동명을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더하기 1로 끝나겠지? 그리고 끝이 아니야. 이건 직접 나눗셈이기 때문에 더 해야 돼. 나머지들 다 만족하도록. 그럼 이제 1차항의 개수 찾으러 가면 얘는 마이너스 5n이야. 그럼 여기는 30n이 더해지면 되겠죠? 25n이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 계산하면 몇 나와요? 25n. 여기 1차식이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5n인 거니까 30n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마이너스 54 만들려면 얘가 6이니까 이 친구는 몇이면 돼요? 빼기 60이면 되나요? 여기까지. 그때 우리는 얘가 나머지라는 건데 얘를 우리가 살짝 관찰해보면 식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0이다 하면 안 돼. 배수는 나눠 떨어진다 개념도 되지만 이제 약수 배수 스킬 써줘야 되는 거거든. 얘는 누구로? 나눈 식으로 관찰을 다시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적당한 두 수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다음같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 그럼 우리는 나눈 식과 이제 나머지를 관찰하는데 얘네들 똑같이 생겼다. 똑같이 생긴 건 지워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친구들 뭐요? 여기 30이라는 거랑 이 친구가 우리 서로 무슨 관계여야 돼요? 약수 또는 배수 관계이면 되는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30이 커야 될까? n 빼기 3이 커야 될까? 그치, 30이 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n-3이라는 값은 30의
그치, 약수. 감사합니다. 그럼 30의 약수들 쓰면 1, 그 다음에 2, 3 이러면서 가는데 n은 무슨 값 오래요? 최대값 a. 그럼 30을 그냥 가지고 풀면 되겠네. 그럼 n이 몇이면 돼요? 33이면 되는 거지. 괜찮죠? 그 다음 25번. 이렇게 해서 약수, 배수, 스킬을 쓰는 유형이야. 그러니까 뭔가 배수. 2차식 이거 완전 뭐 직접 나누는 것만 잘해주면 문제들 많이 잘 풀릴 거예요. 25번 문제에서는 3차 방정식이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k 더하기 3x 더하기 k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3차 방정식은 우리가 문으로 보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왜냐면 3차라는 방정식 배웠는데 너네 2차 방정식에서 많은 걸 배웠어. 근을 구할 일이 생기면 근의 공식 쓰고 그런단 말이야. 3차 방정식에서는 근 구하려는데 근의 공식 배웠니? 안 배웠어. 그 말은 3차 방정식은 3차 방정식이 아니라는 거야. 3차 방정식은 우리가 관찰해보면 3차는 몇 차 곱하기 몇 차다? 1차 곱하기 2차다라고 해서 인수분해를 배운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3차는 1차 곱하기 2차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는 인수정리 있잖아. x에 모르면 0 되지? 당연히 너희들이 관찰해야 되는 건 여기 k 있고 여기도 k가 있으니까 k가 사라져야 0 될 거 아니야? 그럼 k를 없어지게 x 값을 먼저 눈으로 확인해. 뒤에 마이너스 K. 감사합니다. 뒤에 마이너스 k. 그럼 이때 우리는 x에다가 뭘 넣으면 0 돼요? 1 넣으면 0 된다면서 이때 또 직접 나눗셈에서 인수분해 할 거야. 원래는 뭐 조리제법 쓰거나 해서 인수분해 있을 텐데 오늘부터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몇 차? 2차씩 와야 되겠죠? 최고차항 계수 2짜리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x제곱의 계수 만들려면 빼기 3x 그 다음에 상수항 그냥 때려 맞춰. 왜? 어차피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 중간에 이거 건넜던데 동공으로 확인해봐. 만들어졌잖아. 그럼 조리제법 두세 줄보다는 훨씬 빠르니까 요거 많이 연구해서 직접 나눗셈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때 우리는 근 하나 보장됐어. 하나는 1이고 요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근 누구 나와요? 알파, 베타라고 문제에 써져 있어요. 알파, 베타. 그러다 이때 이제 문제에서 우리는 세 근은 결론적으로 이 2차 방정식의 세 근은 1 알파 베타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 알파 베타 가지고 무슨 삼각형 만들고 싶다라고 돼 있냐면 직각 삼각형을 만들고 싶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직각 삼각형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무엇? 피타고라스. 그쵸? 근데 피타고라스인데 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직각 삼각형 될 거 아니야. 그럼 삼각형 만들어질 조건을 먼저 한번 생각해보면 가장 긴 변이 누구일 것 같아? 모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알파 베타는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두 근의 합이 몇이 나왔어? 2분의 3이 나왔어. 두 근이 2분의 3이 나왔습니다. 그럼 가장 긴 변을 우리는 1이라고 하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뭐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1일 수도 있고 또는 가장 긴 변이 누구일 수도 있어? 알파 베타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가 세 가지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나누면 돼. 첫 번째, 가장 긴 변을 1로 하는 경우랑 두 번째 경우는 가장 긴 변을 누구로? 알파나 베타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가장 긴 변을. 그럼 이때 우리는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때? 얘가 더 큰 거니까 우리는 삼각형 만들어지죠. 이 삼각형이 아까 직각삼각형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 그럼 가장 긴 변이 1인 거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몇? 1. 그럼 이제 알파 베타의 합 곱 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하는 식인 거야. 그럼 두 분의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할 이거 왜 쓰고 있냐? 이거 안 써도 되잖아, 그치? 안 쓰면 바로 할게. 그럼 두 분의 합은 4분의 9 나오고 그 다음 빼기 4분의 k에 2분의 k니까 k 나오겠네. 얘가 우리는 1이라는 값 나오겠죠. 그럼 k가 몇이야? 4분의 5가 나와. 그럼 k가 4분의 5면 정답인가? 궁금하단 말이야. k가 4분의 5인가 궁금하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삼각형을 만들 때 알파 베타라는 건 무슨 근 가져야 되냐면 실근이어야 돼. 실근. 그 K 값이 4분의 5라고 해서 우리는 실근 가지는지 판단할 수 있잖아. 뭐 해주면 되는 거야? 판별식의 부호를 확인해 보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만약 작으면 얘는 버려야 돼. 이해될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판별식의 부호는 확인해주면 판별식 D는 어떻게 되나요? 9 마이너스 둘이 곱한 다음에 4배 하니까 10 0보다 작아요. 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이 가장 긴 변은 절대 아니야. 많이 풀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긴 변이 이제 알파라고 하게 되면 알파라는 값은 1 더하기 베타보다는 이렇게 돼야 되고, 왜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베타 제곱 더하기 1. 그럼 이때 또 식을 이쁘게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1인데 얘는 적당하게 인수분해를 할 거란 말이지. 걔가 1인 거야. 그럼 이때 우리는 두근의 합은 아까도 주어져 있듯이 2분의 3인 거야. 그럼 두근의 차는 3분의 2가 나와서 얘네들을 이쁘게 삭삭삭 연립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 연립해주면 알파 베타 값이 나올 거야. 괜찮을까? 알파 베타 값 나올 거란 말이야. 이 친구를 연립해주면 알파 베타가 나와서 그 알파 베타가 이제 근이 되고, K 값은 근은 대입하면 성립한당하거나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에 곱쓰면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빗변의 길이는 난 누굴 뒀기 때문에 알파 무엇? 알파벳 중에 뭐 한 거 쓴 거겠어요? 큰 거. 큰 거.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괜찮을까? 좀 마무리는 꼭 다시 해주세요.